자, 이렇게 뭐 T오더, T유저, T프로트 세 개의 테이블을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불편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분리하기 전에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이 상태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결과를. 그럼 정보가 다 따로따로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렉트 제일 중심이 되는 일단 오더를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유저 테이블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옆에 유저 테이블 여기 딱 붙어있으면 참 좋겠죠. 여기 유저 테이블 붙이고 상품 테이블 그 옆에 붙이면 결과적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inner join 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ner join 하시고요. 옆에다가 붙이고 싶은 테이블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유저 테이블 붙이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inner join이 뭐예요? 일단 붙이겠다라는 뜻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더 테이블 옆에 유저 테이블 붙이겠다. 자, 그럼 실행을 해볼까요? 자, 붙었죠? id, 유저 넘버, 프로트 넘버 이게 3개밖에 컬럼이 없었는데 정확히 유저의 그 5개의 컬럼이 옆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더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근데 보시면은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아까 주문 개수는 11개였는데 뭐가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뭐 유저일 손흥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까 손흥민 한 3개밖에 없었잖아요. 주문 개수.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행이 있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에는 여기도 행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게 T 오더라고 했을 때 글씨가 조금 못생겼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주문 데이터가 쭉 쌓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유저 정보가 붙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유저에도 테이블 그 개수가 몇 개 있어요? 여기가 T 유저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잠깐 지우고요. 여기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뭐 손흥민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건 뭐다?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건 얘랑 얘랑 붙을 수도 있죠. 얘랑 얘랑 붙을 수도 있어. 얘랑 얘랑 붙을 수도 있죠. 왜냐면 행이 유저 행이 여러 개니까 여기에 유저 행 하나 옆에 붙여야 되는데 후보가 너무 많은 거죠. 예, 5개 후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DBMS 프로그램한테 붙여달라고만 했지 얘랑 어떤 거랑 붙여달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해서 붙인 거, 이 경우의 수를 다 붙여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번 그 주문에 대해서 모든 유저를 다 붙여버렸습니다. 2번 주문 6개에 대해서 다시요. 그러니까 2번 다시 그쵸? 2번에 대해서 또 다 붙여버린 거예요. 회원 6명을. 그러니까 6개씩 나와서 개수도 되게 많아지고 이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우리가 정말로 붙이고 싶었던 게 뭐예요? 이 5개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 행 옆에 붙기를 바라는 유저의 행은 뭐다? 이 T 오더에서 주문한 사람이, 자, 이게 그 주문 번호고 만약 여기가 회원 번호고 여기가 상품 번호예요. 그럼 이 회원에 대한 정보가 붙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정말로 주문한 사람의 정보, 그죠?
그럼 요 1번인 게 요 1번이랑 맞아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딱 붙여야지 얘네들은 필요 없잖아요. 붙일 필요가. 그거를 안 알려줘서 다 붙였던 거고요. 우리가 붙일 때 이제 요걸 알려주면 됩니다. 프로그램한테 야,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붙이는데 요 T오더에서의 회원번호랑 T유저에서의 아이디랑 같은 것만 붙여라 라고 해주면 되겠죠. 붙이라고만 했지 그걸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거는 이제 on이라고 해서요. 요 유저 넘버 있죠? T 오더의 유저 넘버. 그리고 회원 T, 다시요. T 오더의 유저 넘버랑 T 유저의 아이디. 이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아이디는 이 주문 테이블의 아이디예요. 여기에서 아이디는 회원 테이블의 아이디예요. 이건 회원 번호고, 이건 주문 번호예요. 그리고 요게 요 유저 넘버가 뭐예요? 이게 어떤 회원이 주문을 했는지에 대한 그 회원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걸 우리는 찾고 싶은 거죠. 요거랑 같은 거. 얘랑 얘랑은 다르니까 사실상 얘는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유저 넘버랑 아이디랑 붙여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안 되거든요. 자, 이거 왜 안 돼요? 아이디 칼럼이 애매하대요. 명확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T 오더에도 아이디가 있고요. T 유저에도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컬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어디서 빼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 칼럼의 주인을 앞에다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는 우리가 T 유저에서 빼오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T 언더바 유저 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유저 넘버랑 회원 번호가 같은 것만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문에 대한 회원 정보만 딱 붙여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회원 말고 상품도 붙여야겠죠, 상품. 그럼 요게 지금 회원까지 붙은 이 교회 SQL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요 밑에다가 이어서 붙일 수가 있어요. 테이블을 두 개가 아니라 이제 세 개를 붙이고 싶다. 그럼 요거를 이제 한 테이블로 보시는 거예요. 원래 요게 한 테이블이었고, 그죠? T오더. 거기다가 T유저를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요거를 한 테이블로 보고 똑같이 인호조인 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T프로덕트. 또 이렇게 붙이면은 또 대중 없이 다 붙여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이번엔 T프로덕트의 행을 붙일 때는 모든 행을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요 주문 테이블에서 프로덕트 넘버랑 상품 테이블의 아이디랑 같은 것만 붙여라 라고 해야겠죠? 프로덕트 넘버랑 여기서는 T 프로덕트의 아이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럼 아까 거 결과에다가 상품 정보까지 붙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결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결과가 처음에 봤던 요거랑 거의 비슷해졌죠. 여기 유저 아이디가 1이 3번 나온다고 해서 정말로 유저 1이라는 데이터가 3개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 저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중간에 조회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 거죠. 테이블 같은 형태로. 그래서 이 결과에서 이제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쏙쏙 뽑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붙이는 방법보다 조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너 조인이 가장 일반적인 조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테이블 원래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이 있으면 그 밑에다 이너 조인 하시고 붙이고 싶은 테이블 적으시고 붙일 조건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 조건 없이 붙이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거 잊지 말고 조인 조건 붙여주시고요. 됐죠? 한번 여러분들도 붙여서 꼭 실습해보시고, 자 이제 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쏙쏙 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똑같은 문제 또 풉니다. 자 이제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테이블에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붙이는 방법 알았으니까 손흥민이니까 이제 회원 정보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이너 조인 하시고 T 유저 이렇게만 하면 의미 없다 그랬어요. 오늘 통해서 붙이고 싶은 거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제가 이렇게 T 오더의 유저 넘버랑 T 유저의 아이디랑 같은 거 이렇게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만 붙여도 요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는 그런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웨어 하시고요. 요 밑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셀렉트 쓰시던 방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터링을 하고 싶다. 이 중에 손흥민 것만 보고 싶다. 그럼 유저네임 T 유저점 유저 네임이 손흥민인 거. 그럼 3개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카운터로 잡아주면 결과는 똑같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막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조인만 잘 해놓으시면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손흥민이 산 상품, 요거는 이제 손흥민이 산 상품 3개 정보 다 필요하죠. 주문, 회원, 상품. 이때는 아까 이거처럼 이제 3개 다 붙이시면 돼요. T 오더, 오더가 중심이 되겠죠. 자, 아무래도 오더를 기준으로 이렇게 붙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더를 먼저 보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너 조인 하시고요.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T 유저. 자 그리고 이제 T 오더에 유저 넘 여기 이렇게 할 건데, 이게 가만 보면은 이 T 오더가 테이블이 좀 길면 되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앞에 일일이 적어주는 게. 그렇죠? 자 그럼 칼럼에도 별명 붙일 수 있듯이 테이블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 오더에다가 as 5라고 해볼게요. 그럼 앞으로 얘는 5라는 이름으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5점 유저 이렇게 해도 됩니다. T 유저도 마찬가지로 as T U 이렇게 할게요. 그럼 U ID 이렇게 해도 돼요. 훨씬 편하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붙여야 되죠? 이노조인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T 프로덕트 얘는 P라고 as를
별명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은 뭐예요? 5점 프로덕트 넘버랑 주문 테이블에 상품 번호랑 상품 테이블에 상품 번호. 이렇게 이제 딱 3개 붙인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필터링을 하거나 그룹핑을 하거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손흥민이 산 상품이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정보만 뽑아서 P.Pname where 회원 이름은 U에 있죠. U.username 운동화, 코트, 운동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이거를 그룹핑 하면 뭐 개수를 셀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룹핑을 만약 하실 거면은 자, 뭘로 그룹핑을 하면 될까요? 손흥민이 산 거니까 손흥민을 구별할 수 있는 손흥민 식별자 있죠. 회원번호. 회원번호로 그룹핑을 하시면 돼요. U.id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UID로만 하면은 3개가 다 그 회원 아이디로만 이렇게 그룹이 되니까 여기서 또 이제 뭘로 세분화를 시켜야 돼요? 상품. 그러면은 P.id 그죠? 왜냐면은 그 회원 번호로만 하면은 이 3개의 행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다 손흥민이 산 거니까. 손흥민이 산 것 중에 또 상품으로 또 그룹을 나누면 손흥민이 산 상품 그룹에는 상품군에는 운동화가 있고 코트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그룹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운동화 2개, 코트 1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룹핑이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일단 이렇게 세서라도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커트를 산 사람. 자, 요거 역시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아요. 여기 이 셀렉트로부터 해가지고 테이블 3개 붙인 거 있죠. 이노조인 2번 쓴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복사를 하셔서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것도 선택하고 필터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스커트는 상품 이름이니까 Pname 있죠. Pname 요걸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Pname P.Pname 이게 스커트인 거. 그러니까 딱 보실 때 이 칼럼명을 잘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찾아야 되네? 그러면은 Pname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Pname이라는 칼럼은 프로덕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냥 원래 주인, 그 칼럼의 주인 테이블명을 적어준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2개가 나오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유저 네임으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보시고, 요거 이제 뭐 중복되는 거 둘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굳이 중복으로 나올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복을 해결하는 방법은 디스팅트 아니면 그룹핑인데 여기서 굳이 그룹핑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뭐 집계해가지고 뭔가를 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간단하게 디스팅트 쓰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자, 여기까지 또 가져오세요. 거의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지지고 복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이니까 결국 여기선 그룹핑 해야죠. 유저별로.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걸로 구별하시면 돼요.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건 유저 아이디입니다. 이거. 그룹 i .id. 그럼 유저별로 싹 합쳐져 가지고 그룹핑이 된 거예요. 저번에 그룹핑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처럼, 행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밑에 깔려 있는 거라 그랬죠? 손흥민은 아까 3개였으니까 여기 밑에 3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룹핑을 하는 이유는 각 그룹별로 집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보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고, 내가 세고 싶은 거를 이제 집계 함수를 이용해서 세주시면 돼요. 주문 개수잖아요. 한 행 한 행이 이제 주문 개수니까 행을 세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주문 개수가 붙고요. 맨 뒤에 우리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아이디랑 이름. 그럼 이게 다 꺼낼 필요 없죠. 별로. 유저 아이디랑 유저 네임. 자,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오더바이 해서 자, 요걸로 DSC 내림차순 해주시면 되는데, 요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얘도 as 해가지고 별명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별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요 칼럼으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참고로 여기서 이거 맥스 쓰는데 왜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안 됩니다. 이 맥스 같은 경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대상 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맥스라는 그 최대값을 뽑아내는 연산을 하기 위한 대상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안에서 그 행을 대상으로 이제 최대값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그 테이블에서 뽑아져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max라는 그 집계함수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계함수, max라든지 sum이라든지 이런 집계함수는 테이블에 적용을 하는 거지, 이제 뭐 계산돼서 나온 어떤 결과값, 셀렉트돼서 나온 결과값에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max를 만약 따로 쓰실 거면은 우리가 오늘 또는 다음 시간에 배울 서브쿼리라는 걸 써서 이 조의 결과를 정말로 테이블로 써가지고 프롬절로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일단 조인 먼저 익숙해지시고요. 나중에 서브쿼리 같은 거 할 때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좌우간 여기서 맥스는 안됩니다. 자, 소지섭이 사용 총 금액 일단 여기까지 가져올게요. 조인을 해서 3개 붙여놓은 상태로 일단 세팅을 해두고, 뭐 여기서 이제 똑같이 하시면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소지섭 유점 유저 네이밍 소지섭인 것만 일단 추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 주시면 되니까 sum price.
자, 해서 간단하게 이제 조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인은 뭐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테이블을 붙여서 이렇게 한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놓고, 한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 쓰겠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문법적인 거 이런 거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의 테이블이 있고 붙여야 되는데 안 알려주면 다 붙인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붙인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붙이는 조건을 정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 테이블에 있는 나머지 정보들을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PK가 일로 와요. 여기 PK를 보통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한 데이터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참조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뭐 외래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머지 정보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랑 같은 걸 붙여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이너 조인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조인 형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